네, 안녕하십니까. 김노무사TV의 정문식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과 비슷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성공 사례이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사건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됐던 사건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건은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행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좀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인사권자의 부적절한 언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의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이용해서 당신을 해고시킬 수도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분이 실제로 근무하고 전공했었던 부서와는 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을 시켰고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인사권자가 특정 거래처와 사업을 진행을 하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그 거래처와 업무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권자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심할서를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이건 심할서를 작성할 건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이 심할서 작성을 거부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동도 되고 직위 해제도 되고 그리고 정직 처분까지, 그래서 되게 다수의 처분이 발생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을 총 3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병원을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이 첫 번째로 고려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한 부서 이동이고 정직 처분이다 라는 내용으로 구제 신청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건이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었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청의 진정을 낼 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부서 이동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요. 과연 이 부서 이동이라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인데, 노동청에서는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노동위원회에서 먼저 판단을 받아라. 그러니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확인이 된다라면은 본인들도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그전에는 어렵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를 먼저 갔다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배치 전환이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1년 뒤에 동일하게 다른 부서로 옮기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노동청에서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괴롭힘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처럼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이 뭐 폭언이나 욕설 이런 거라면은 당연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의 행사 아니면 징계권의 행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감독관이 스스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사명령이라는 괴롭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무조건 최고의 답변이 될 수 있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의 부분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산재가 먼저 결론이 났습니다. 노동청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죠. 보통은 산업재해가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동청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이게 좀 이슈도 좀 됐었고 기사화되면서 노동청에서 부담을 느낀 것인지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노동청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사건 중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주장하고자 했던 부당한 인사명령도 판단 대상이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들도 판단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노동청에서는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노동청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산재 결론이 난 게 오히려 좀 득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노동청에서 확실히 괴롭힘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면은 확실히 전 시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볼 가능성이 큰 경우, 이럴 때는 오히려 산재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산재는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우울장애,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라고 인정된 케이스가 많았고, 저희가 최근에 올려드린 사건도 마찬가지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지만 폭언이나 공개적인 모욕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노동청의 결론, 이런 것들을 달고 갔을 때 조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이건 괴롭힘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니까 산재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선입견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산재 판정위원회에 오셨던 위원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부당한 징계였어요. 그래서 징계가 걸려 있을 때는 그 징계를 다투는 게 꼭 중요합니다. 꼭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고 거기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했다라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었고, 한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노동청에서 결론 난 거랑 상관없이 본인이 봤을 땐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폭언이 있고 부당한 발언들이 있고 그리고 부당한 징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분은 산재가 맞다라고 봤어요. 결론적으로 모두 다 만장일치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는데 조금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단정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부당한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산재, 그리고 노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모든 것에 다 제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특정 방법을 집중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시너지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안 좋은 꼬리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쟁점들이 있다라는 사항들을 좀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사례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띄우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언제나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사례와 노동 관련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